이제 부등식 풀이해서 이제 더 추가로 알려드릴 거는 개수가 분수하고 이제 소수인 거야. 개수가 분수 소수인 부등식을 이제 푸는 것들이 좀 남아 있고요. 이제 여기를 지나고 나면은 부등식 풀이에서 나오는 추가 이제 조금 다른 이제 유형의 문제들을 비원해서 좀 보고 활용한 두 문제만 좀 알려드릴 건데, 우리 개수가 분수 소수인 부등식은 우리 방정식 때랑 크게 풀이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뭐 개념 한 통으로 있는 예시를 가지고 이제 풀어드리면, 자, 이렇게 뭐 이런 거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냥 선생님 마음대로 예제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더니 얘네들이 마이너스 3보다 큽니다. 뭐 이렇게 이제 돼 있다고 쳐봐요. 그럼 이게 우리가 이제 부등호를 써서 그렇지 이게 방정식이었다고 생각해봐. 방정식일 때는 어떻게 풀어요? 여기 양변에 6을 곱해서 분수계수를 정수로 바꾸죠? 그죠? 그게 부등식이어도 다르지가 않아요. 자, 우리 어차피 부등식의 풀이라는 거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자, 서로 양쪽이 같았을 때를 가정하고 나오는 x의 값을 기준으로 해서 걔네보다 x값이 크냐 작냐라고 나타내서 부등식의 해를 표현을 한다라고 그랬으니까, 자, 그냥 여기가 마치 등호인 것처럼 생각하고 양변에 6을 곱해서 방정식처럼 푸는 거예요. 자, 등호로, 이제 여기를 등호로 간주하고 하는 거죠, 문제를. 그럼 여기가 6 곱하니까, 여기 3분의 6을 곱해가지고 6을 이제 약분해서 곱하면 실제로 2를 곱하게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6x, 여기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실제로 6x 마이너스 2를 빼는 거기 때문에 여기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면 되고요. 마이너스 18이요. 자, 여기까지 계산식 못 알아보는 거 있을까요?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자, 얘네들을 합치시고 마이너스 2항에서 넘기면은 마이너스 20 될 거고요.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니까 3분의 20. 그러면 부호가 음수에서 양수로 다 바뀌었으니까 자, 이렇게 부동 방향을 체인지 해주시면 저렇게 이제 해를 구하게 되는 거죠. 뭐 이런 게 있을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좀 넘어가면은 뭐 이런 식으로 5분의 내 책 어디 갔냐? 뭐 그냥 책상을 보시면 돼요. 근데 나 또 책 보고 적어 놓고 있기는 하지만 자, 이렇게 이제 개수가 소수가 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던 방정식 풀이처럼 똑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 이렇게 이제 돼 있으니까 자, 이런 5분의 6 같은 경우는 1.2라는 수로 생각이 든다면 1.2x에 0.2 x 플러스 0.5 그다음에 곱하기 마이너스 1.2까지 좀 계산 조금 식이 약간 그러니까 여기 가로 안에를 여기 5로 좀 바꿔볼게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상태에서 양변에 우리가 이제 10배천 중에 하나를 곱하겠죠? 그런데 이제 저기 바깥에 있는, 가로 바깥에 있는 소수가 다 한 자릿수니까, 소수 한 자릿수니까 10을 곱해서 우리가 방정식 때처럼 똑같이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x 플러스 2, x 플러스 5는 마이너스 12보다 작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냥 가로 풀어서 계산 마무리 하시면 되겠죠. 가로 풀면은 14x 나오고요. 2x랑 12x 더할 거니까. 여기 이제 10이 나오는데 10은 이제 한 번에 이항을 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22로 바꿔 적을게요. 그래서 양변을 14로 이제 나눠서 14분의 마이너스 22 이렇게 해놓으시고 부동호 방향만 결정하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양수에서 양수, 음수에서 음수로 이제 변함이 없으니까 즉 양수로 나눴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은 바뀌지 않고 저기 우변을 약분해서 7분의 11 이렇게 쓰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x가 여기 한 번만 더 쓰면 마이너스 7분의 11보다 작은데 보통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놓고 뭐 우리 비원교재에서 풀 때도 좀 느꼈을지 모르지만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단순히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이제 풀었더니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값 중에서 가장 큰 정수 뭐 이런 거 물어봐요. 그럼 이제 뭐라고 대답할까요? 자 이렇게 요금보단 작은데 가장 큰 정수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자, 이 사이에 마이너스 7분의 11이 있을 거라는 건 예상이 될 거고 요거보다 작은 x값이니까 그럼 다시 대답하면 자, 이 범위를 만족하는 x 중에 가장 큰 정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나 마이너스 4도요? 예, 그거는 절대값이 큰 거잖아요. 자, 여기, 그러니까 여기를 만족하는
정수 중에서 가장 큰 정수. 네, 정수들이니까 마이너스 3도 되고 마이너스 4도 되는데 그런 애들 중에서 가장 큰 거예요. 네, 됐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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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에서 뭐 여기는 이제 말로만 하니까 좀 잘 이렇게 캐치가 안 될 수는 있는데 뭐 글로 써져 있는 거 보면 금방 저기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만 계산을 추가로 더 이제 연습을 하면 뭐 계산 문제들은 이거 외에는 더 부등식에서 하셔야 되는 게 없고요. 다 나머지는 이런 계산들을 이용해서 푸는 뭐 응용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원 교재 잠깐 이제 꺼내셔서 55쪽을 보시면 돼요. 비원 교재 55쪽을 보시면 됩니다. 거기 있는 55쪽에서 23-1부터 이제 56쪽에 있는 26-1까지 하나씩 좀 보도록 하죠. 자, 그럼 비원 교재에 23-1번 이런 것들이 좀 있을 텐데, 자, 그러면 이게 여기서 우리가 문제에서는 내가 이건 부등식이, 자, 이렇게 x 외에 다른 미정계수 a 같은 게 있어서 이런 부등식을 풀었더니 해가 이렇게 되더라 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걸 풀면 이런 거 나와 하면서 이제 시키고 그때 a 값을 구하라고 시키는 건데, 자, 그러면은 a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a의 어떤 수 1, 2, 3, 4, 5, 6, 7, 8, 9등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계산이 되면은 이 부분은 x에 대해서는 상수항이니까, 자, 상수항이라서 얘네들은 우리가 이제 부등식 풀 때 이게 상수항이기 때문에 우변을 이항해서 이렇게 풀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이항을 해도 부등호방이 바뀌지 않으니까 이렇게 2x는 3분의 2 이하이다 이렇게 2a 이하이다 이렇게 미만이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양변을 2로 나눠 가지고 3분의 2를 이제 이렇게 2분의 1 곱해서 2로 나눌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가 3분의 1a가 되는 거 알아볼 수 있겠다라고 하면은, 자, x가 3분의 1a보다 작은인데, 자, 요렇게 이제 풀었더니 요런 놈이 나오더라라는 얘기는 a의 값에 적당한 수가 들어갔더니 이렇게 마이너스 1로 변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요 놈이 이렇게 마이너스 1과 같다라고 놓고 여기 밑줄진 부등식에서 a의 값을 이제 방정식이죠. a에 대한 방정식에서 마이너스 양변에 3을 곱해서 a의 값을 구하시면 문제풀이가 끝나는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 못 알아들은 말 있을까요? 자, a가 어떤 수인 거라고 어떤 수가 될 거라고 가정하고 상수항 취급을 한 다음에 이항할 거 이항하고 몇 x는 몇보다 작다 크다 꼴로 만든 다음에 양변에 x의 계수로 나눠서 이제 부등식의 해 모양에 맞게 식을 뜯어 고치면은 우변에 놓인 것끼리 서로 같다라고 놓고 a 값 구하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a 값이 마이너스 3이잖아.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면 뭐 이렇게 이제 풀어서 이제 다 맞춰 놓으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다르게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부등식의 풀이하고 방정식의 풀이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거를 접근을 하셔도 되는데, 한번 이거 한번 보세요. 내가 EX-1은 5와 같아요. 자, 그리고 EX-1은 5보다 작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방정식에는 x는 3이겠죠? 자, 그럼 여기는 이걸 이용해서 이제 부등식의 해를 구한다고 했을 때 x는 3보다 작을 거예요. 자, 그럼 내가 거꾸로 한번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문제가 이런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이제 결과를 알려주고, 이거는 이제 내가 식을 보고 결과를 얻어내는 지금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거꾸로 이런 문제들은 다 보면은 결과를 알려주고 중간 과정에 있었던 A를 구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거 알려줄 테니까 이거 구해봐라고 시키면 여러분들 뭐예요? 여기다 대입해서 3을 넣어가지고 600이 A는 5니까 A가 1이에요. 라고 구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내가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럼 여기가 A예요. 자, 이 부등식 이거 풀면은 요거 되니까 너네 A 값 구해봐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무슨 생각을 할 수도 있냐면 내가 여기서 그럼 부등호가 다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등호로 바뀌어서 내가 A 값을 구해봤더니 이렇게 1이 나왔어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도 A가 1이야 라고 주장을 해도 틀릴까요? 자, 내가 이렇게 돼 있고 요거 없어요? 요거 없다고 생각해봐요. 자, 요거에 돼 있어 이제 이렇게만 이제 문제가 돼 있어서, 자,
이 부등식을 풀었더니 이거 나와. 그러니까 A값 구해봐라고 문제에서 시켜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 부등호가 이렇게 등호등호로 바뀌어가지고 이걸 대입해서 A값 구해서 1이 나와. 그럼 여기가 실제로 여기 얘네들의 차이는 부등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풀었을 때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이렇게 나왔을 거니까 그럼 내가 여기서 방정식 좀 풀어가지고 실제로 여기다 x에다가 3 대입해가지고 A값 구했더니 1이 나와. 그러니까 여기는 이 부등식에 있는 A도 1이야 라고 주장하는데 틀린 말 있을 거야. 같냐고요. 어때요? 여기서도 이게 A 값이 1이라는 것에 틀림이 있을까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처럼. 자, 풀이 과정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여기 마이너스 A 이항해요. 그 EX가 5 플러스 A보다 작아요. 그럼 아까 여기처럼 풀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했더니 X가 이렇게 값이 3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A가 정확하게 1이어야지 2분의 5 플러스 1에서 3 나오잖아요. 여기랑 다르냐고요? 다르지 않죠? 그쵸?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원래 이런 부등식의 풀이 자체가 이런 방정식에서 양쪽이 같았을 때를 가정하고 x값을 구해봤더니 이렇게 되니까 이게 3보다 작아 뭐 이렇게 해서 나온 거거든. 자, 양쪽이 같을 거라고 가정해서 풀고 두는 상태에서 풀어두는 거에서 이제 부등식 풀이가 출발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자, 그러니까 내가 실제 여기로 문제를 풀 때도 어떻게 해도 되냐면요. 내가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해가 나왔어. 그럼 이게 만약에 등호가 방정식이었으면, 즉 등호가 이제 부등호가 등호라서 이렇게 는 0과 같아서 방정식이었으면 요놈의 해는 뭐라고 예측할 수 있냐면요. x가 마이너스 1이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이거 똑같아요. 내가 2x 빼기 1은 5보다 크다의 해가 x는 3보다 크다잖아. 자, 이렇게 됐다고 쳐봐. 그러면 내가 이것만 보고도 2x 마이너스 1은 5와 같다는 이 방정식에는 분명히 x는 3일 거예요. 틀린 말이에요? 같은 말이죠. 틀린 말 아니죠? 그죠? 내가 이렇게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풀어보지도 않아도 x는 요거 보고 3이 된다는 거 알 수 있다니까? 그럼 그렇게 따지면은 자, 내가 여기는 이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 이걸 등호로 바꾸면 등호로 바꾸면은 똑같이 이런 해를 구할 수가 있을걸? 이라고 해도 틀린 주장이 아니라고. 이건 똑같아요. 자, 그럼 이거 A 값 구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이 자리에 대입해줘? 그럼 마이너스를 대입해 볼게요. 이렇게도 풀 수 있다니까요. 자, 이 생각이 되게 중요한 게 지금 여러분들 중등 과정에서는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돼. 근데 나중에 이제 고등 과정에서 이 사고 방식을 이제 새로 익히는 것보다는 지금 부등식을 처음 배울 때 익히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이제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똑같이 이렇게 마이너스 3 나와요. 이렇게 풀어도. 이게 방정식처럼 풀어도 여기는 A 값이나 여기는 A 값이나 다르지 않잖아. 근데 그것만 인지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모든 책에 풀이에 써져 있는 거는 이렇게 풀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하는 것도 하실 줄 알면은 나중에 고등과정에 있는 수학을 배울 때 되게 유리할 때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런저런 생각하기 싫으면은 실제로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꼭 객관식에서만 써주세요. 이제 객관식에서만 이 풀이를 써주시고요. 이제 서술형에서는 이렇게 풀면 페널티를 부과하는 학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이용하시면 24-1번 같은 거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부등식 두 개 해가 서로 똑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부등식 두 개를 알려줘요. 자, 그래 놓고 한 부등식에 있는 미정계수인 A의 값을 구해보라고 시키는 거지. 자, 이게 부등식 두 개 알려줬고, 그 다음에 이 부등식 풀면 해가 똑같다? 라고 문제에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x는 4보다 작겠죠? 자, 부등식 푸니까. 그럼 여기는 이 모양의 해가 여기서도 나와야 되는 건데, 이항하면 x는 4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이 오른쪽에 있는 수가 똑같아야 되니까 a가 마이너스 4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각각 풀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건 워낙 식이 간단하니까 뭐 이제 바로 풀리는데요. 자, 그러면 요건 이런 말하고 똑같다고요. 자, x-1은 3이라는 방정식과 2x는 마이너스 a 플러스 x는 라는 방정식이 있는데 이 두 방정식의 해가 똑같아요. 이때 a값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지금 봤던 풀이 과정이랑 다를까요? 자, x는 4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대입을 해요. 여기다가도 4 대입하면 8 마이너스 a 플러스 4 이렇게 돼요. 두 방정식의 해가 똑같다는 문제가 된 거니까.
그럼 a가 마이너스 4. 똑같이 나오죠? 방정식 문제로 바꿔도 똑같다고. 풀이를.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원래는 부등식 풀이면은 이제 교과서적인 풀이를 이렇게 하는 것만 배우고 넘어가도 되는데, 이게 방정식 문제로 풀어도 A값 구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실제로는 부등식의 풀이는 다 방정식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1번 한번 봅시다. 자, 그럼 이제 25-1번에서는 이제 이것도 이제 부등식 문제에서 종종 다뤄지는 이제 주제예요. 자, 부등식을 하나 알려주고요.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각 중에 자연수 x가 여기를 이제 참이 되게끔 하는 x값 중에서 자연수 x가 2개. 자, 이렇게 이제 들어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어떤 자연수가 2개네, 뭐 음의 정수가 몇 개네, 이런 거 알려준 다음에 a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시키거든요. 자, 여기서는 해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이 해에 걸맞는 이런 미정계수의 값을 정확하게 하나 딱 구하라고 시키는 반면에 요거는 a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이제 시키는 거예요. 좀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런 말들은 자, 해 조건 중에 자연수가 몇 개네. 이제 뒤에서 이제 좀 소개를 하겠지만 가장 큰 자연수가 여기를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값 중에서 가장 큰 자연수가 얼마네 이런 말들은 다 해를 수직선에 나타내서 풀어요. 그러니까 수직선 문제. 자, 그래서 이제 기본 풀이의 방향은 이런 말이 보이면 수직선을 그려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뭘? x의 범위를. 자, 마이너스 x 이항하고요. a 이항하고요. 이렇게요. 마이너스 2로 왼쪽 오른쪽을 다 나누겠죠. 그 2분의 a가 되고 자, 음수로 나눴으니까 식의 부호가 바뀐 거 확인했으니 부동의 방향도 이렇게 엎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x가 2분의 a라는 수보다 작거나 같아요. 자, 그러니까 2분의 a가 뭔지 몰라도 그냥 이렇게 그려요. 자, 2분의 a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자, 이쪽 빗근친 부분 안에 x값이 모여 있겠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립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 말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x에 대해서 부등식을 풀어놓고 저걸 수직선에 나타냈을 때 문제에서 말하는 해의 조건을 수직선에 그리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수직선에 이제 그려보면은 자, 그럼 여기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가 2개인데 어떤 자연수 2개일까요? 가장 작은 것부터 예상하시면 돼요. 어떤 자연수 2개가 이 안에 땅땅 들어갈 수 있을까요? 1하고 2. 그쵸? 1, 2 딱 2개 들어갈 수 있겠죠? 이거 외에는 이것보다 작은 자연수 2개 넣어봐 라고 했을 때 이것보다 작은 자연수 딱 2개만 넣어봐 라고 했을 때 이 세상에 있는 자연수는 제일 작은 게 1이니까 지금 1부터 시작하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 외에는 자연수가 2개 이 안에 들어가는 상황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거 외에는. 이게 다예요. 자, 그럼 반드시 그러면 2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자, 그럼 여기는 오른쪽에는 반드시 이렇게 3이 이 빗근침 영역 바깥에 있어야 되는 거 맞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2분의 a라는 이런 x의 범위를 결정하는 이 식이요. 연속한 두 자연수 또는 두 정수죠. 연속한 두 정수라고 할게요. 연속하는 두 정수 사이에 있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런 문제들은 되게 x에 대해서 부등식을 풀고 나면 오른쪽에 있는 식이 부등호 오른쪽에 있는 식이 반드시 연속하는 두 정수 사이에 있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2와 3 사이에 2분의 a가 있으니 나는 요거를 보고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구나 라고 쓴 다음에 여기다 양쪽에 둘 이렇게 곱해서 a의 범위를 구하면 끝일 텐데 그렇게만 하면 틀려요. 자, 그렇게만 하면 틀려요. 자, 여기까지 한 게 정답이 아닙니다. 자, 여기에다 추가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자, 여기 있는 2분의 a라는 수는요, a라는 수에 따라서 2분의 a라는 식은요, a라는 수에 따라서 위치가 2에 가까워질 수도 있고 3에 가까워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수직선에서. 자, a라는 수에 따라서 2에 가까워질 수도 있고 3에 가까워질 수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a가 2에 가까워져서 자, 정확하게 2에 겹쳐졌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때? 그럼 내가 2분의 a가 이렇게 쭉
A가 4가 돼가지고 정확하게 2랑 겹쳐졌어. 그러니까 이제 빗근치 부분이 이런 식으로 생겨났어요. 자, 이건 이렇게 되더라도 자, 자연수 x가 두 개라는 조건에 알맞지 않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자, 이렇게까지 옮겨오면 이 범위 안에 자연수가 두 개라는 조건에 자, 뭐 맞지 않는 거 있나요? 자, 이렇게 되더라도 자, 여기가 2가 포함되는 거니까 x의 값에 이렇게 되더라도 1, 2가 빗금치 영역 안에 들어있는 거 맞아요? 이거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돼도 괜찮은 거 맞죠? 그런데 만약에 2분의 A가 여기까지 딱 옮겨와서 정확하게 여기까지 왔어요. 이렇게 왔다고 쳐봐. 그래놓고 빗금이 여기까지 칠했어요. 그러면 이 안에는 자연수가 1, 2가 있는 거예요? 1, 2, 3이 있는 거예요? 그쵸? 1, 2, 3이 있는 거니까 3하고는 2분의 A가 같아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2하고는 같아져도 되는 거예요. 근데 매번 이렇게 하면은 겁나 헷갈려요. 매번 이렇게 하면 겁나 헷갈리니까 안 헷갈리는 방법. 자, 여기서 이제 안 헷갈리는 방법은 자, 여기 요거 정말 무시하시고요. 자, 원래 그림으로 돌아갑시다. 자, 이제 원래 그림으로 돌아가면은 뭐 이렇게 이제 있었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쌤이 이렇게까지 해놓고 이제 표현을 했겠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얘네들이 등호가 생기는 이유는 간단해요. 자, 2라는 수는 x에 포함되는 거 맞죠? 포함이 돼야 하겠죠? 이 조건 때문에 2라는 수는 x에 포함이 됩니다. 자, x 값에 2가 포함이 되냐 안 되냐 따져보니까 포함이 돼요. 그럼 2분의 a는요? a가 뭔지 모르지만 여기 있는 이 부등식 보니까 또는 이건 수직선 보니까 이게 채워져 있잖아요. 자, 2분의 a는 x 값에 포함이 되나요? 포함이 되는 거 맞아요? 오케이. 그럼 포함이 돼요. 포함돼요. 그럼 3이라는 수는 x값이 포함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림 보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x의 값을 기준으로 해서 가운데 거 왼쪽 거는 포함이 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3은 포함이 안 돼요. 그럼 포함되는 것끼리 같아질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등호가 이게 부등호만 이렇게 썼는데 포함되는 거 이렇게 둘이 있는 거네? 그럼 포함되는 것끼리 같아질 수 있어 하면서 이렇게 등호를 매겨주시면 딱 맞게 돼 있어요. 그럼 한번 예시, 추가 예시 이런 거 볼까요? 추가 예시 요거 봅시다. 자, 그럼 추가 예시 CF 추가 예시 자, 그럼 이제 내가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이런 모양의 부등식을 알려주고 내가 풀었더니 이런 거 나왔어. 2a 플러스 뭐 1이라고 쳐봅시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x가 2a 플러스 1보다 작대요. 이렇게 해가 나왔다고 쳐봐요.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자연수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x가 3개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x는 3개예요. 그래서 이런 말 나오자마자 수직선 그려야 되고요. 그럼 수직선을 그려요. 내가 2a 플러스 1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a 값이 하나로 정해지면 이것도 하나로 정해지면서 수직선이 딱 이렇게 어떤 부분을 차지할 거고 이것보다 자, 작은 각들이 x인데 이 안에 x에 해당하는 수 안에는 자연수가 3개 있으니까 1, 2, 3 들어있어야 되는 거 괜찮죠? 여기 좀 너무 붙어 적으니까 좀 이상하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4는 바깥에서 있어야 되고 자, 이렇게 그려지는 과정까지 이상한 거 있으면 얘기. 자, 내가 이 조건들을 보고 이게 수직선 그리는 거 괜찮나요? 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또 이런 거 쓰겠죠. 2a 플러스 1은 연속한 두 정수 사이에 있으니까 3과 4 사이에 있는 거 확인됐으니까 그 상황 부등식으로 표현하면 이렇다고. 자,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괜찮으면 자, 여기서 자, 여기는 셋 중에서 두 개는 같아질 수 있어요. 그거를 걸러내셔야 돼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또 뭘 기준으로 삼냐면 3은 여기는 x값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런데 가운데 2a 플러스 1은 3의 x의 값에 포함이 되는 수였나요? 포함이 되지 않죠? x와 2a 플러스 1은 같아질 수 없어요. 등호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미포함. 그럼 4는요? x의 값이 포함될 수 있냐요? 그림 보니까? 안 되죠. 그러면 성격이 같은 것끼리 등호를 맺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자, 성격이 같은 것끼리 등호를 맺을 거니까 자, 등호가 있을 곳은 왼쪽, 오른쪽? 오른쪽, 여기요. 포함되지 않는 것끼리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격이 같은 것끼리 등호를 쓱 매겨주시면은
등호가 헷갈려서 틀린 일은 절대 일어나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수직선 그리시고, 수직선이 필수예요. 그래서 수직선이 필수고요. 수직선을 그리시고, 자, x에 대한 해를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으로 구하신 다음에 그 해를 나타내는 a에 대한 식을 연속한 두 정수 사이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이 조건에 맞게 수직선 그려서 몇과 몇 사이에 이 해를 나타내는 식이 있는지 표현을 하시고 이제 수직선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부등식 만든 다음에 자 x의 값에 포함이 되는 것들 안 되는 것들 구분하시면 성격이 같은 것끼리 등호까지 맺어서 이렇게 식을 만든 다음에 a의 범위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 끝까지 계산해 보면 이런 애들은 자 모든 식에 2를 곱해주면은 가운데가 a로 변할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2를 곱해서 이런 식의 모양을 만드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요런 애들은 자 상수항부터 쳐내셔야 돼요. 요거부터 없애신 다음에 문제를 다뤄주시면 됩니다. 자 양변의 모든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보태서 자 가운데를 2a로 바꾸시고 자 그럼 여기 마이너스 1 붙였으니까 여기가 3이고 여기서 3에서 1 뺐으니까 1을 넣어주시고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누기 2에서 a 값의 범위를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 이상한 거 있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조건이 x값이 자연수가 두 개 있으니까 자, 수직선 그려서 이렇게 모양 만들고 자, 이런 a값의 범위를 구하는 부등식을 수직선을 뽑아서 등호까지 x의 값이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기준으로 해서 구분을 해주시고 등호를 써놓은 다음에 이제 a의 범위를 구하는 일들까지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좀 잘 되면 이제 오늘 수업에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이거거든요. 제 요거를 잘 이해하면은 이제 뭐 이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뭐 오늘 더 소개되지는 않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 추가로 더 이제 이것도 이야기를 해드리면 자연수가 두 개 있다는 얘기는요. 문제에서 가끔 이렇게 말 바꿔서 쓸 수도 있어요. 자, 여기는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값중 자, 여기는 수직선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똑같은 말일 것 같아요. 가장 큰 자연수가 이렇게 해도 이런 모양의 수직선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어때요? 가영이도 괜찮겠어? 이제 방금 했던 말? 네, 근데 표정이 조금 잘 안 보여서. 자, 여기까지 괜찮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표현들까지 같이 이제 알아놓으시면은 이제 다른 여타 문제들에서 뭐 틀릴 일은 이제 많이 줄어들 거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밑에 있는 26-1까지 좀 봐보시면 이제 사실 이게 개념 한 통에서 한번 이제 풀어드렸던 문제인데 이렇게 x의 값의 범위를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x를 이용한 식인 a라는 것의 범위를 구해봐라고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x를 가지고, 여기 들어온 수 x를 가지고, 이제 이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게 먼저고요. 1을 더하는 게 나죠. 얘네들을 차례대로 해서 a라는 어떤 계산 결과를 구해내는데 그 결과의 범위가 어떻게 되겠니? 라고 물어보는 게 이 문제의 의도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계산 결과상, 계산 순서상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게 먼저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x, 즉 가운데 있는 이놈을 이 모양이 되게 바꾸는 게 이제 목적입니다. 자, 이렇게 바꿔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부동호 방향을 이렇게 바꿔야겠죠. 안 바뀌면 안 되죠. 음수를 곱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1까지 붙여서 가운데 있는 식의 모양을 계산 순서에 맞게 차례로 모든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고 1을 더하는 순서를 잡아서 이제 바꿔주시면은 자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는 이 가운데 있는 이놈을 A로 바꿔치기 해주시면 문제에서 원하는 식의 범위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문제에서는 5구나 1이 아니다. 여기까지 해야겠네. 여기 살짝 고칠게요. 어쨌든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가운데 있는 A가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은 거니까 쓰는 순서를 살짝 바꿔서 이렇게까지 내려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뭐 부등식에서 추가로 나오는 뭐 응용 문제는 다 알려드린 거고요.
그러면은 거기 부등식의 활용 문제들은 이제 두 개만 보여드릴게요. 한번 거기 이제 58, 59쪽 개념 한 통 58, 59쪽 보실래요? 뭐 크게 막 어려운 식으로 옮기기 어려운 문장이 있는 건 아닌데 어차피 우리가 활용 문제라는 거는 다 내가 주어져 있는 문장을 이제 수와 문자를 이용한 식으로 바꿨더니 그게 이제 부등식이 되면 부등식이 활용인 거고요. 등호를 매겨서 방정식이 되면 방정식이 활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등식이 활용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이제 좀 중일 과정에서 했었던 방정식의 활용과 식을 세우는 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제 다만 풀고 나서 x의 값을 건져낼 때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거든요. 거기 이제 58쪽 보시면은 그게 개념 한 통이에요. 58쪽에 그 EX 문제 보시면 첫 번째 문제가 이런 거죠. 자, 한 개에 600원 하는 사과 X개를 삽니다. 그럼 이제 600X가 사과값이에요. 사과값. X는 사과 개수고요. 자, 그럼 여기다가 상자까지 포함시켜서 상자에 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사과에다가 상자까지 우리가 옵션으로 껴들었으니까 얘네들을 합친 게 사과에 담은 상자의 총 가격이에요. 상자에 담은 사과의 총 가격. 얘네들이 10,000원 이하여야 됩니다. 라고 문제에서 그러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10,000원 이하니까 이렇게 합치는 것도 10,000원보다 커지면 안 돼서 부동 방향 이렇게 결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냥 x를 이제 1000 이하하고 600으로 나눠서 구하시면은 15 이하라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이거예요. 이렇게 풀어봤더니 자 이걸 부등식으로 풀어봤더니 사각기수로 적당한 것 중에서 제일 최대인 사각기수는 얼마냐. 자, 저 상황을 만족하는 사과의 최대 기수는 얼마지? 이렇게 물어보면 15개. 대답하면 끝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상황을 만족하는 사과의 최대 개수를 물어본 거니까 이렇게 된 건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10,000원 이하니까 이런 거고, 여러분들, 자, 10,000원 이하가 아니라 10,000원 미만이에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최대 개수가 몇 개라고 하셔야 돼요?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14개죠? 그쵸? 이렇게 이제 바꾸시면 되고요. 항상 이제 식이 이렇게 예쁘게 우변이 정수로 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렇게 똑같은 사각개수 문제인데,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그럼 이렇게 하면은 7분의 40개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이게 밑줄이 있어도 그렇죠. 등호가 있어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반드시 7분의 40은 대분수로 고쳐가지고, 자, 이거 5와 7분의 5죠? 대분수로 고쳐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자, 저걸 만족하는 사과의 최대 개수 하면은 5개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7분의 40보다 작거나 같게 부등식은 풀어졌는데, 저기서의 x의 의미는 사과 개수니까 우리가 대답해야 될 수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5개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식이 먼저가 아니라 문제에 쓰여져 있는 문장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 문장에 맞는 x의 값을 걸러내셔야 된다는 게 중요해요. 부등식에서는. 자,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문제가 바뀌면은 이게 자연수가 아니라 이런 분수들도 충분히 우리 문제에서 물어보는 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 이제 한쪽 그 다음 쪽에 문제가 유제 22-1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영이라는 애가 처음에 90점, 83점, 95점, 78점을 받았고 여기서 이게 오전에 받은 점수들인데 여기 오후에 받을 점수가 몇 점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5개 시험 점수 5개를 다 모아서 평균을 내봤더니 85점 이상이라서 우리가 평균 내는 식은 총점을 이렇게 만들고 시험 본 횟수 또는 과목 수로 나눠서 평균을 구하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평균이 85 이상입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식사해서 x값 구하겠죠. 그러면 이제 계산은 따로 안 할 텐데 자 x가 이제 몇 이상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몇 이상 나오니까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뭐 정수가 올 수도 있겠지만 문제에 따라서는 이렇게 막 만들어 이제 숫자를 정해 보면 이걸 풀어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이런 수가 나와도 이렇게 올바르게 풀어서 이런 수가 나왔다면 이것도 정답이라고 할 수 있죠. 자, 87.3점 이상 맞으면 됩니다라고 답을 써도 이상할 건 없잖아. 시험 점수니까 우리가 몇 점 몇 이렇게 해도 시험 점수이기 때문에 자연수가 아니어도 정답이 괜찮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서 올바르게 풀면 이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장에 쓰여져 있는
상황을 보면서 구하려고 하는 값이 이제 이제 소수나 분수여도 괜찮냐, 그것만 잘 파악을 해서 이제 정답을 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길이, 무게, 시간이나 뭐 그런 것들은 다 소수를 이용할 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그 비원에서 하나만 더 보시면 이제 이게 알려드릴 마지막 문제인데요. 하나만 더 봐요. 좀 책이 왔다 갔다 해서 좀 귀찮을 텐데. 아우, 쟤는 목소리도 커, 김하영은. 자, 거기 비원에, 여기 59쪽이거든요. 비원 교재 59쪽에 31-1번인데, 이것도 사실 식 써보면 금방 알 텐데, 혹시나 헷갈릴까봐 얘기는 해드려요. 자, 우리가 한 개당 사각각형씩, 한 개당 가격이 800원짜리, 500원짜리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두 종류의 사과를 합쳐서 총 15개를 사야 되고, 그 15개를 샀을 때 총 가격이 10,000원 이하여야 된다라고 문제에서 그러거든요. 그럼 사과 개수가 800원짜리 몇 개까지 살 수 있냐, 그걸 물어보는 문제라서 여기를 x로 잡아주면은 이제 여기서 둘의 합이 15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합이 15니까 15-x가 사과 개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사과 한 개당 가격, 사과 개수 이렇게 났으니까 사과값이 나오죠. 자, 사각값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럼 사각값이 결정이 되면은 그냥 여기 이 방향대로 곱하시면 되겠죠, 얘네들. 이게 다예요. 자, 이렇게 곱하시고 얘네들을 쭉 합쳤더니 10,000원 이하여래요. 10,000원보다 넘어가면 안 돼요. 라고 문제에서 써져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식을 세우고 풀면 끝이에요. 자, 역시나 여기서도 주의해야 될 건 이거 사각기수죠. 물건의 개수니까 뭐 이런 식의 부등식의 해가 나오더라도 반드시 분수가 아니라 자연수로 이제 엑셀 값을 이제 정답을 내셔야 된다는 거, 사각기수를 자연수로 대답을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것까지만 지키시면 부등식의 활용이라고 해서 식으로 옮기는 게 힘든 문제들은 이제 방정식 때랑 똑같아요. 이제 물건 계수나 이런 것들은 쉬운데 뒤에 나오는 뭐 원가 정가나 일문제나 뭐 거섭시 농도 같은 거는 조금 식을 세우는 게 이제 방정식 때랑 비슷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고.